변수는 지금 이제 120시간 앞으로 5일이 이란 전쟁의 변곡점, 전환점이 될 텐데 변수는 이스라엘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달리 전쟁을 더 하고 싶어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 מוקדם יותר היום שוחחתי עם ידידנו הנשיא טראמפ. הנשיא טראמפ מאמין שיש סיכוי למנף את ההישגים הכבירים של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כדי לממש את יעדי המלחמה בהסכם, הסכם שי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자, 실제로 레바논의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그 다리가 헤즈볼라의 무기 보급로로 쓰였던 다리를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저런 걸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규진혁 교수님. 전쟁 목표에 대한 관점이 레바논하고는 이스라엘이 어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란은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영공이라든지 해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 이 전쟁 목표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달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관점은 이런 것이죠. 이란을 포함한 저항의 축은 존재 자체로도 위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이 없어져야지만이 이스라엘의 국가 존립 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번 기회에 이란이라든지 또 이란을 지지하는 저항의 축, 후티 반군이 될 것이고 네. 지금 다리를 끊긴 저 레바논 남부인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냥 소탕해버리고 싶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원하지는 않죠. 이런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군사적 성과가 정치적 목표인 전쟁 목표로 연결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적당한 군사적 성과를 가지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조건들을, 종전 조건들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10월 달에 이스라엘의 총선인데 제가 생각할 때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은 정치적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끈따끈한 수단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도 완전 입장이 다르네요. 트럼프 대통령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 앞두고 전쟁을 계속 이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백승 교수님. 근데 몇 가지 두 개를 짚자면 아까 전에 갈리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란 측 협상단으로 나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갈리바프가 나오면 이 사람은 혁명수비대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테헤란 시장을 역임했는데 그 밀어붙이는 성격에 해서 불도저라고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강경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협상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분은 완전히 그 모스타바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모스타바가 배제되고 협상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아마 긴밀히 대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 리타니강 다리를 폭파했죠. 저거 근데 이스라엘이 늘 얘기했고 실제 1985년부터 2000년 레바논 점령했을 때 15년 동안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레바논 남부가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그 하마스 조직이 계속해서 압력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자 2023년 가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나왔던 얘기가 리타니 강 남부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니네들 헤즈볼라 이 모든 세력이 이 리타니 강 북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 강을 폭파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요번 문제만이 아니라 가자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가자가 끝난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조금 작전 목표가 좀 다르죠. 이미 여러 가지 미 의회 청문회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전쟁은 의지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보급과 그런 물량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버틸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 그 핵시설이 있는 곳에 공격을 두 개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요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다 공식으로 발표하고 했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지금 여러 가지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이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원치 않는데도 이스라엘 혼자 단독적으로 군사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불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작년 6월 12일 전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되게 이번 거랑 비슷하게 X에다가 나는 정전 협정이 된 걸로 알겠다, 간주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사자가 한 번도 안 모였는데 그렇게 밀어넣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딱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진짜야 하고 하루 정도 더 공격을 진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나 네타냐후 총리한테 실망했다, 상당히 실망했다 했더니 멈췄던 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 전쟁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어서 목표는 다르지만 네타냐후 총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백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좀 중동 상황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지금 트럼프는 이제 힘의 우위에서 이제 거래 기술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을 2000년도부터 2021년 동안 20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의 국가 경제력이나 국가 규모 그리고 군사력 이걸 비교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조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아프간 정부군을 양성시켜가지고 탈레반을 상대하게 했지만 되려 그런 정부군 조직은 부정부패에 그냥 더 온상이 돼버렸어요. 네네. 자,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지금 이제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 중동 전쟁의 교훈을 트럼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폭파하고 이렇게 이제 핵을 무력화하고 다시 이걸 뭐 재건하고 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충분한 가치를 우리는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 협상을 이제 시작한 것이고 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는 것은 이 전쟁을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선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방카의 그 신랑 그러니까 쿠시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동 특사로 협상단에 넣어놨잖아요. 이거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일간의 시간 또 24시간 폭격에서 5일간의 시간을 버는 것은 이제 조율 단계로 저는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